아니 봉익 김성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도 조직생활을 팔아먹는 이런 나라는 처음일세. 정말 아주 고조히 사회주의적으로 새끈하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썰미썰미 일썰미입니다. 남북한의 월급을 직접 받아본 설미가 비교한 남북한 월급 비교 잘 보셨습니까? 그럼 오늘은 흰쌀 400g어치가 월급인 북한 노동자들이 생계 유지는 과연 어떻게 하는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나가면 월급보다 헌납이 더 많아서 평생 나란 일을 모범으로 해야 한다면 벌써 북한 노동자들은 하늘나라에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민족 어떤 민족입니까? 또 이러면 우리 민족 또 배달의 민족이라고 막 난리 또 칠 거예요. 네, 배달의 민족을 만들어냈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전 세계 탑10에 들어가는 선진국가로 만든 그런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그 민족의 피를 이어받은 북한의 노동자들은 또 어떤 사생결단의 정신으로 살아남는지 오늘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노동자가 생계 유지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생산물이 있는 회사에서 생산물을 생산한 이후에 그것을 훔쳐서 시장에 가서 몰래 팔아서 식량 해결을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아주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자기들의 기술로 꼬박꼬박 만들어내는 제품이 하나 있죠. 그 제품이 바로 핵입니다. 핵을 훔쳐다 팔 수는 없겠지요. 따라서 이 이야기는 북한의 모든 경공업 공장 중 군수 필수품 생산을 하는 노동자들만 훔쳐갈 짜투리라도 있다는 얘기겠습니다. 북한 인민군 126만의 필수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하여 이런 공장에 배치되어 물건을 도둑질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축복입니다. 아니 도둑질이 축복이라니 놀라지 마시라요. 북한에서는 공공의 물건, 공장 물건을 훔쳤을 때는 도둑이라가 칭하지 않습니다. 북한 용어로 조졸위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백만의 조절위원회 위원들을 거느린 조절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끄시는 북한의 사회주의 노동계급의 실태는 만만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절을 하고 싶어도 조절할 생산품조차 없으면 조절할 수가 없다는 거죠. 출근해서 생산품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한 모금 빠면 끄끄맴 한 모금에 팽팽돔 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샛별 독초나 피우면서 손끝과 이빨이 노랗게 될 정도로 하루 종일 독초만 빨다 오시는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하느냐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북한 노동자들의 생존 방식 두 번째입니다. 이들은 조절을 할 것도 없는 직장에 출근하기보다는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해서 생계 유지를 하는데요. 사실 북한법에 노동자가 자기 마음대로 장사질을 하면 감옥에 보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꽃바꾸라고 불리우고 단련대라고 불리우는 그 감옥을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관건인데요. 벽에 짬이 있어서 못이 들어갑니까? 오늘 그 짬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에 북한 돈으로 3만원에서 5만원, 많게는 1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조직에 갖다 바치면 감옥에 안 보내지고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월급이 2,000원인데 월급의 15배나 되는 돈을 조직생활 안 하는 값으로 조직에 갖다 헌납을 해야 장사를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에서 설미가 왔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런 행위를 팔산과제라고 북한에서 칭하는데요. 3만원에서 10만원까지 가격이 각양각색으로 매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가격이 차이 나는 것은 본인이 속한 조직의 계급, 계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는 거죠. 북한 사람들은 만 7세의 조직생활에 강제,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조선소년단 조직, 중학교, 대학교 때는 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조직, 군복무 10년을 하면서 탈령 없이 군생활 잘 했으면 조선노동당 입당, 여자들이 시집을 가면 여맹 조직, 노동자들이 직장에 출근을 하면 직맹 조직이라고 불리는 여러 분류로 조직이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왜 가격의 차이가 나냐, 예를 들어 3만원부터 시작이라면 3만원을 내고 직장에 안 나가도 되는 친구들은 여맹이나 청년동맹원이나 직맹원들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5만원 올라가고 10만원 가격이 올라가
갈수록 가장 높은 10만 원의 조직은 누굴까요? 네, 조선노동당 당원이 일을 안 하고 조직 생활을 안 할 때는 가격이 높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속한 조직의 가격 계층별로 다 매겨져 있고요. 그 가격을 직장에 내게 된다면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경우들이 바로 북한의 사회주의 생활 양식의 속살들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북한을 알리는 유튜브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요즘 별의별 성향을 가진 분들을 많이 뵙게 됩니다. 물론 댓글로만 뵙게 되는 거죠. 북한의 현실을 살아보고 얘기하는데도요, 어떤 분들께서는 자기가 나서 자란 고향을, 자기의 태가 묻힌 사랑하는 고향 땅, 북한 땅의 현실을 오도하고 비방 증상한다고 하면서 이런 탈북자들은 변절자라고 하면서 친일파와 똑같은 성향을 가진 놈들이라고 정중하게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 고향을 오도하고 싶지도 않고요. 제가 살던 고향을 헐뜯고 싶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해야 제가 변절자라는 얘기는 안 들을까요? 북한에서 변절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서 중국을 왔다가 제가 2번의 복성을 경험했을 때 매일 하루에 수백 번도 들었던 게 변절자였습니다. 자기 태어난 고향, 해 묻은 고향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배고픔을 달래지 못해서 그 자그마한 배 하나 채우겠다 다고 조직을 배신한 배신자, 변절자라고 들었는데 세상에 자유대한민국이 와서 이런 얘기 들어보긴 처음입니다. 아마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자유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김정은 위원장의 충직한 사이버 전사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인민이 원하지도 않는 쓸데없는 조직을 잔뜩 만들어 놓고 그 조직 생활을 팔아먹는 내 고향, 대단하죠. 아니, 봉이김성달이 대동강물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들어도 조직 생활을 팔아먹는 이런 나라는 처음일세. 정말 아주 고조히 사회주의적으로 새끈하네요. 네, 내가 나서 자란 고향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좋은 얘기만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제 눈에 보인 게 그게 달아서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가면서 북한의 현실을 아름답게 오도하기도 싫습니다. 오늘도 할 말 하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